맨유가 캐릭 감독 체제에서 4연승, 엄청난 이제 상승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이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정말 이제 강등 싸움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됐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놀라웠던 점은 캐릭 감독이 맨유전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패턴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토트넘이 맨유보다는 전방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솔랑키가 맥과이어, 갤러거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센터백 2명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사비 시몬스가 달로, 오두베르가 루크쇼를 압박해요. 그리고 이때 카세미로와 메이누를 팔리냐와 사르가 압박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남게 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반더벤이 압박을 하고요, 로메로가 은베모를 압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토트넘이 전반전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압박을 많이 시도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에너지 레벨로 초반 흐름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캐릭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이거를 예상을 했는지 아주 좋은 패턴을 하나 갖고 나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은베모가 의도적으로 카세미로와 메이누가 내려오면서 사르와 팔리냐를 끌어당기고요, 이때 이 공간으로 미드필더가 내려오면 여기 공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여길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은베모가 내려와요. 그럼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올라가겠죠? 이때 측면에 있었던 디알로, 쿠냐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약간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추구했던 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빌드업을 할 때는 은베모가 측면에 있고요, 쿠냐가 안쪽에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쿠냐가 아무래도 내려오는 거에 더 익숙하니까 빌드업을 할 때는 은베모랑 쿠냐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쿠냐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오고, 반더벤과 로메로가 뛰어나올 때 디알로와 은베모가 뛴다, 이 공간으로 한 번에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길로. 요 패턴이 오늘 퇴장당하기 전까지 로메로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장당하는 장면도 저 장면에서 퇴장이 나왔거든요. 똑같은 장면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건 당연히 준비가 돼 있다는 거겠죠. 이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토트넘의 압박 방식이 보여요. 토트넘이 앞쪽에서 맨유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일단은 갤러거가 올라와 있고요, 지금 안 보이지만 맥과이어를 솔랑키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두 명의 투톱이 된 거고, 오른쪽에서 오도베르가 루크쇼 압박을 하고 있죠. 이때 미드필더를 보면 중앙에 메이누와 카세미루가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팔리냐와 사르까지 올라와서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타이트하게 모든 선수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팔리냐와 사르가 올라가니까 이 공간으로 부페랑 쿠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선수를 압박하는 선수들이 반더벤과 로메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쿠냐가 내려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는데, 이 공간으로 로메로가 달려가고요, 반더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쿠냐와 은베모가 자리를 바꿔서 은베모가 왼쪽에 있었어요. 은베모가 내려오면서 아치그레이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요 뒤에 공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베모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다시 그냥 백패스합니다. 끌어당기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패스를 한 위치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여기서 백패스를 돌려받을 때 보시면 딱 돌려받는 순간 은베모를 따라 나온 아치그레이, 쿠냐를 따라 나온 로메로, 반더벤을 따라 나온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끌려 나온 이 공간으로 뒤에서 바로 이 선수 디알로가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알로가 뛰어 들어갈 때 대각선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여기서 백패스를 받으면 왼발킥으로 바로 넘겨줄 수가 있겠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왼발킥과 반대편에서 뛰어가는 디알로의 공간 침투를 섞는 거죠.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여기서 백패스 받자마자 뻥 차요. 특히나 반더벤이 올라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견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뒷공간으로 디알로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롱킥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맥과이어랑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는데, 이 두 선수를 솔랑키랑 갤러거가 압박합니다. 그리고 카세미루랑 메이누가 있는데, 이 두 선수를 사르랑 팔리냐가 압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사르랑 팔리냐가 압박을 하니까. 그 순간 요 공간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막기 위해서 뒤에서는 반더벤이 올라오고 있겠죠. 그때 라멘스가 그걸 보고 그냥 뻥 차버려요, 앞쪽으로. 그러면 뒤쪽에 반더벤이 약간 무게중심이 쏠려 있으면 뒷공간으로 디알로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반더벤을 끌어냈다면 쿠냐가 내려오면서 로메로를 끌어내고 있죠.
그리고 로메로가 끌려 나오니까 반더벤과 로메로가 끌려 나오니까 오른쪽에서는 디알로, 왼쪽에서는 은베모가 뜁니다. 이 공간으로 라멘스의 킥이 떨어져요. 똑같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디알로와 은베모가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갔고, 여기서도 이제 좋은 찬스가 나오는 이 공간에서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 이것도 보세요. 이 반복이 무섭거든요. 쿠냐 내려오면서 로메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앞선에서 이미 팔리냐라던가 사르가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뻥 차요. 뻥 찼을 때 지금 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보면 반더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로메로는 쿠냐, 두 명의 센터백이 투톱에게 끌려나가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쿠냐. 그리고 이때 은베모가 이렇게 뛰고요. 아츠그레이가 은베모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요 뒷공간에 또 안 보이지만 디알로가 뛰고 있어요. 결국에 은베모와 디알로가 뛰는 공간으로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발킥을 보면서 대각선으로 찔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알로가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넓은 공간이 나다 보니까 디알로가 치고 달릴 때 우도기가 여기서 반칙을 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보여드렸던 이 몇 장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더벤과 로메로, 쿠냐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디알로가 뛴다. 혹은 은베모가 뛴다. 특히나 디알로가 많이 뜁니다. 왜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에 있고 디알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킥이 좋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디알로를 바라보면서 대각선 패스를 찔러줄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퇴장을 당할 때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번에 쿠냐가 있고요. 은베모가 있었어요. 쿠냐가 내려오면서 로메로를 끌어당기고 있고, 안 보이지만 반더벤이 은베모를 따라 나옵니다. 그럼 반더벤과 로메로가 또 끌려 나온 거잖아요. 이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그걸 보고 뻥 또 차요, 뒤로. 그리고 이번에는 반더벤이 순간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은베모와 쿠냐가 가운데 있으니까 부페가 측면에 빠져 있다가 부페가 뛰어갑니다. 근데 이제 반더벤이 이제 이걸 눈치채고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따라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빨리 이 뒤를 그래도 채워줬어요. 그런데 요즘 맨유가 요런 싸움에서 반더벤이 이 볼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맨유의 요즘의 특징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곧바로 좁혀들면서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 뒷공간 침투를 계속 사용했고, 여기서 반더벤이 끊는 순간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해서 은베모, 쿠냐, 까세미로. 그리고 이때 경합하는 선수가 로메로였어요. 떨어지는 볼. 그리고 이때 맨유 선수들이 토트넘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세컨볼을 쿠냐가 가져가요. 그리고 이때 쿠냐를 향해서 로메로가 달려나오면서 여기서 부딪힙니다, 한번. 그리고 부딪히면서 심지어 쿠냐의 볼을 뺏었어요. 뺏었는데 쿠냐가 여기서 뺏긴 다음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부페가 달려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샌드위치 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카세미로라던가 메이누가 간격이 좁아서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가깝죠. 근데 여기서 로메로가 샌드위치 마크에 둘러싸이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하게 뚫고 나가다가 딱 제껴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카세미로가 있는 거예요. 간격이 좁으니까. 공격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가 요 사이에서는 탈압박을 해서 나왔는데 바로 카세미로를 만나고, 여기서 뺏기면 안 되니까 뺏기는 상황에서 발을 뻗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퇴장이 나오죠. 이 발을 받는 장면. 이거는 뭐 명백한 발목을 밟는 장면이었으니까 로메로도 이제 본인이 항의를 하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요게 그 퇴장 장면도 어쨌든 계속해서 센터백 끌어내고 뒷공간 침투, 이거를 맨유가 반복해서 한 30분 동안 하는데, 이때 프랭크 감독이 이거에 대한 조정이 조금 부족했고, 그때 세컨볼 싸움에서 로메로가 또 폭탄이 터졌다. 그리고 로메로가 늘상 저렇게 좀 공격적인 세컨볼 싸움, 막 달려들면서 부딪히는, 이럴 때 섣부른 태클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로메로가 이번 시즌에 옐로 카드 누적으로 이미 13라운드에 한번 빠졌습니다. 5장의 옐로 카드가 누적됐어요. 그리고 경기 중에 리버풀전에 옐로 카드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서 한 경기를 또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옐로 카드 누적 됐던 5장 누적됐던 결장 징계 말고 경기 중에 퇴장을 한번 받아서 못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못 나오면 3번째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중에 퇴장을 당한 게 2번째다 보니까 다이렉트 퇴장이 3경기, 그리고 퇴장을 당했던 경기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추가 징계를 받아서 4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노가 올린 걸 보면 앞으로 뉴캐슬, 아스날, 풀럼, 팰리스전을 로메로가 연달아 못 나온다. 최악의 흐름이 됐죠. 가뜩이나 지금 선수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순위도 안 좋은데, 심지어 죽음의 일정입니다. 뉴캐슬, 아스날, 풀럼, 팰리스. 물론 리버풀전에 돌아오긴 하지만 지금 맨시티전부터 죽음의 일정이 요 구간이었거든요.
맨시티, 맨유, 뉴캐슬, 아스날, 풀럼. 근데 요 구간에 로메로가 또 빠진다는 게 매우 치명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리그에서 거진 다 따라잡혔어요. 밑에 팀들에게. 지금 토트넘이 승점 29점인데 팰리스가 29점이고요. 리즈가 29점입니다. 14, 15, 16 등이 승점이 같아요. 득실 차에서 앞서서 토트넘이 위에 있는 거고, 만약에 팰리스가 지금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경기를 이기면 혹은 승점 1점이라도 쌓으면 토트넘하고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17등과의 승점 차이도 3점 차.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이는 9점 차인데 이번 라운드에 웨스트햄이 벌리를 만나기 때문에 승리하면 승점이 6점 차이까지도 좁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경기가 토트넘이 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결과 퇴장을 당했던 그 기점이었는데, 그 퇴장당하기 전에도 토트넘이 오늘 경기의 플랜 앞쪽에서 대인마크를 해서 달려들면서 이제 조금 더 에너지 레벨로 눌러보겠다. 요 압박을 캐릭 감독이 오늘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쿠냐와 은베모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쿠냐와 브루 펜데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스피드가 빠른 은베모랑 디알로가 대각선으로 침투하는 요 전술을 캐릭 감독이 참 잘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캐릭 감독이 그냥 운으로 4연승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경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득점이 나올 때도 정말 센스 있는 이 세트피스였잖아요. 이 세트피스가 왜 센스가 있었냐면 코너킥이 올라오는데 일단 맨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맥과이어가 중심입니다. 늘상 코너킥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요 앞 공간에 있다가 이렇게 달려가요. 뒤로. 누가 봐도 맥과이어가 목표물처럼 보이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맥과이어 쪽으로 다 신경이 쏠립니다. 그래서 맥과이어가 앞쪽으로 딱 달려나가는데, 그래서 막 몸싸움을 엄청 거칠게 해요, 뒤에서. 그때 뒤쪽에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선수들이 이쪽에만 신경이 쏠려요. 그런데 그 순간 요 골키퍼 옆에 있었던 메이누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갑니다. 슬금슬금. 다 뒤에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요게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뒤쪽에서 엄청나게 거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쪽에서 메이누가 튀어나갑니다. 이 공간으로. 그리고 이때 카세미루가 앞쪽에서 스크린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못 나오게끔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짧게 메이누한테 주고요. 메이누가 뒤로 주는 거죠. 요 플랜.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메이누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메이누를 놓쳤습니다. 요 뒤쪽에 시선이 쏠려서. 그리고 메이누가 볼을 잡는 순간 쿠냐와 카세미루가 여기서 스크린을 쳐주고요. 이때 은베모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볼 잡자마자 은베모에게. 그리고 여기서 은베모가 득점을 기록하죠. 근데 요것도 일단은 계획도 잘 되어 있었던 세트피스이긴 하지만 여기서 저 공간이 원래 누구의 공간이었냐? 퇴장당하자마자 교체를 통해서 프랭크 감독이 드라구신을 넣고 오도베르를 뺐거든요. 근데 오도베르가 저 세트피스 상황에서 보통 페널티 박스 앞쪽 구간을 담당을 하고 있죠. 스피드가 빠른 선수고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딱 오도베르가 빠진 이 공간인 거예요. 로메로가 퇴장이 안 당했다면 이 앞 공간을 오도베르가 맡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맨유가 잘하기도 했고, 그리고 토트넘이 퇴장을 당하는 그 시점부터 무너졌던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퇴장을 유도하는 그 과정에서도 맨유가 우도기도 옐로 카드를 하나 받았었고, 그리고 로메로가 퇴장을 당할 때도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토트넘을 무너뜨린 거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지금 맨유가 분위기가 올라온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로메로의 퇴장이 나올 때도 세컨볼 싸움에서 달려들면서 거기서 이제 볼을 가져오니까 이제 맨유가 볼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때 로메로의 반칙이 나온 거고. 근데 이것도 요즘에 맨유가 달라진 점 중에 하나죠.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겨도 다시 볼을 되찾아오는 빈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맨유의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뛴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간격 유지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라인을 뒤에서부터 앞쪽까지 잘 이제 맞추고 있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루크쇼가 올라갑니다. 한 칸. 그리고 쿠냐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부페가 이 앞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메이누와 카세미루가 달라붙어주면서 요 간격 유지를 철저하게 합니다. 뒤에서. 그리고 달로랑 맥과이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뒤에서 또 간격 유지를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다가 볼이 턴오버가 나왔을 때 볼이 떨어지면 재빨리 뒤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압박. 요 싸움을 굉장히 잘 걸어요. 그리고 이제 카세미루가 그런 이제 세컨볼 싸움에서 매우 또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을 보면 뒤에서 쿠냐가 공격을 하다가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사실 퇴장당하다 보니까 수비 간격을 굉장히 좁혀놨어요. 굉장히 이제 압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압축되어 있는 공간에서 공격을 하다가 여기서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뺏긴 위치에 있는 선수를 쿠냐가 여기서 다시금 달려들어가요. 그리고 뒤에서도 달려나오고 옆에서도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달라붙으면서 바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뺏었는데 다시금 여기서 볼을 다시 가져오죠. 요런 이제 간격 유지와 뺏겼을 때 다시 달려드는 이런 마인드셋, 요게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토트넘이 역습으로 나가질 못해요. 이 장면도 보면 분명히 측면에서 뺏었거든요. 뺏어서 앞쪽에 있는 마티스텔한테 줍니다. 마티스텔이 딱 잡는 순간 간격 유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딱 잡자마자 이 라인을 바로 밀어 올립니다. 쭉 밀어 올려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앞쪽에서도 달려들고요. 뒤쪽에서도 뺏긴 선수들이 뒤에서도 달려듭니다. 뺏기자마자. 그래서 그 지점에서 뒤에서 또 카세미르가 올라오고 있고요. 완전히 이 뺏긴 위치에서 바로바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볼을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한 명이 퇴장당하기도 했지만 역습을 맨유가 많이 안 내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맨유가 간격 유지가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캐릭 감독이 뭐 엄청난 전술을 쓴다기보다 늘상 나오지만 간격 유지 딱 하고 모든 선수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뛰면서 기동력을 기반으로 뺏길 때 달려들면서 압박하고 간격 유지하면서 다시금 볼 되찾아오는 이런 축구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캐릭 감독이 매 경기마다 아까 그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런 전술 포인트도 있지만 참 경기 운영도 나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 중간에 토트넘이 로메로가 퇴장당한 다음에는 오도베르 요 자리에 이 자리에 이제 드라구신이 들어간 거잖아요. 요 공간에 드라구신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요 4-4-1로 바꿨어요. 4-4-1. 근데 이 4-4-1로 바꿨을 때 결국에 맨유가 안쪽에 은베모, 쿠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 크로스를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간격을 이제 토트넘이 만들고 있고 측면은 좀 내줘도 된다. 요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지막 즈음에 셰슈코를 딱 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골이 나올 때도 셰슈코가 딱 들어가자마자 득점에 관여가 되면서 또 나온 장면이잖아요. 이것도 요즘에 변화를 매우 잘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장면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대량 교체를 한 다음에 마크맨에서 약간 미스가 나온 장면이기도 해요. 교체해서 1-0인데 여기서 역습을 위해서 좌우 측면에 무아니와 테를 집어넣었죠. 최전방에 이제 사비 시몬스를 남기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비 시몬스가 왼쪽 그리고 솔랑키가 최전방이었다면 교체가 되면서 마티스텔이 왼쪽에 들어가고 사비 시몬스가 최전방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자리가 바뀌었죠, 둘이. 그래서 약간 자리를 잡고 있는 와중에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편하게 크로스가 일단 여기서 한번 놓쳤고 선수를, 그리고 이때 셰슈코가 있다 보니까 요게 셰슈코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제는 셰슈코가 있으니까 뛰어들어가는 셰슈코에게 과감하게 이제 크로스를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이제 선수들이 붙잖아요. 드라구신이라던가 뭐 비수마가 붙었는데 이 공간에서 셰슈코가 두 명을 끌어당겨 놨을 때 크로스가 뒤로 빠지고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셰슈코 효과죠. 그래서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득점을 만드는 요런 이제 경기 중간에 은베모와 쿠냐 요 두 선수가 있을 때 경기력이 좋긴 했지만 셰슈코를 넣을 때 딱 넣어서 거기서 이제 결과나 경기력을 좀 향상시키는 이러한 것들도 뭐 지난번에 극장골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교체 타이밍을 잡는 요 흐름도 캐릭 감독이 매우 잘 가져가고 있더라. 그래서 퇴장 때문에 이제 이 경기가 아무래도 맨유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지만 캐릭 감독의 지도력,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된 이런 개개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캐릭 감독이 정말 조금만 여기서 이제 더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정식 감독 이야기가 나와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흐름 자체는 매우 좋다. 그래서 지금 4연승 맨시티, 아스날, 풀럼, 토트넘, 그리고 여기서 맨유의 호재는 토트넘 다음에 웨스트햄,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다가오는 3연전 앞쪽에 있었던 맨시티, 아스날, 풀럼, 토트넘보다 분명히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이죠. 그래서 요 일정도 캐릭 감독이 오자마자 맨시티, 아스날, 풀럼, 토트넘 만나니까 쉽지 않았는데 이게 또 돌이켜보면 이 기간을 4연승으로 끝내버리니까 점점 더 일정도 쉬워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맨유가 4연승, 그리고 토트넘은 로메로 퇴장, 경기는 패배, 여기에 심지어 우도기까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도기 부상도 이게 토트넘이 지금 악순환인 게 나올 선수가 없어서 부상에서 회복을 했지만 우도기가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왔다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늘 이러다가 또 부상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도기도 스펜스 부상, 포로 부상,
그래서 지금 측면 풀백이 없으니까 우도기가 어쩔 수 없이 부상 복귀한 다음에 연속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부상당했던 경기가 뉴캐슬전이거든요. 12월 3일 복귀한 경기가 1월 21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챔스 경기라서 그 다음 경기 주말에 또 나오고 이때는 45분만 뛰게 했습니다. 그래도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3일 뒤에 또 90분을 뛰어요. 그리고 또 3일 뒤에 또 90분을 뜁니다. 그러니까 우도기가 한 달 반 동안 부상을 당했다가 복귀하자마자 3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연속해서 뛰니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완전히 100%가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경기에 계속 나오다가 다시 부상을 당하는, 오늘 더군다나 이제 아까 그 설명드렸던 전술적인 포인트 디알로가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선수가 우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 과부하가 좀 걸렸을 거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토트넘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